여러분 반가워요. 자, 드디어 벌써 이제 3월이 됐습니다.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왔죠. 날씨도 많이 풀렸어요. 날씨도 많이 풀렸지만 아직 선생님이 생각할 때 꽃샘추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꼭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저번 시간에 오늘 학통을 배울 건데 학통 어디까지 배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정규부포로 들어갔습니다. 정규부포 들어가서 정규부포 이론을 배웠죠. 정규부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 뭔지도 배웠고요.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를 배웠습니다. 그럼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표준 정규분포의 표준화를 배웠죠. 예, 문제는 아직 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문제니까 꽤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예, 한번 알아볼게요. 보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배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X가 뭘 따르냐면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M이 평균이고 시그마 제곱 분산이 되겠죠. 그때 뭘 줬냐면 P X는 12보다 이하, P X가 18 이상이 같을 때 M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정규분포의 특징은 여러분도 알지만 이게 X라 두면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걸 M으로 둡니다. 그럼 18보다 크고 12보다 작다는 확률이 18이 12보다 크기 때문에 18이 이쯤에, 그쵸? 크기 똑같게 12가 이쯤에 형성이 돼서 18보다 크거나 같거나 12보다 작거나 같다. 좌우대칭 이걸 쓰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M은 쉽게 18과 12의 가운데니까 중간이 되겠죠. 두 개 더해서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31 나누니까 15. 이렇게 평균을 구한다는 문제죠. 그런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그지? 그래, 그 다음에 문제 볼까요? 표준화하여 확률 구하기 문제. 즉 정규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정규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문제에서 볼게요. Z는 물론 P는 Z가 0부터, 예, 대문자고 소문자 Z라고 할게요. 예. 당연히 이 Z는 이 Z가 되겠죠. 예. 1.5일 때는 0.433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2.0일 때는 0.4772를 줬고, 그리고 2.5일 때는 0.4938을 줬습니다. 이렇게 줬고 문제가 뭔지 볼게요. 1번 X는 일단 이걸 따라갑니다. N 40과 10의 제곱을 따라갑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P X가 25, 40이네요. 자, 우리 공식 알지 않습니까? 네. 공식 적어볼까요? 중요한 공식 뭡니까?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입니다. 그렇죠? 그럼 바꿔볼게요.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Z를 바뀌면 시그마가 10이죠. 10분의 여기 X 25입니다. 25 평균 40 정해졌죠. 40. 그죠? 잠깐만요. 선생님 민감한 문제 좀 더럽죠? 조금 지울게요. 괜찮습니다. 자, 돌아보세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X 40 빼기 40.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Z는 20을 40 빼면 뭡니까? 마이너스 15죠? 10 나오면 마이너스 1.5부터 Z는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40 빼기 40, 0이죠. 이겁니다. 얘는 뭐냐면, 다른 말로 딱 Z를 곤쳤다면요, 가운데가 0인데 마이너스 1.5부터 0을 구해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똑같은 게 뭡니까? 좌우대칭이니까 0부터 1.5랑 똑같죠? 얘 두 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5, 이걸 맞죠? 0부터 1.5, 이게 답이죠. 똑같은 게 뭐냐면 Z가 항상 0부터 양수 나오니까 1.5랑 같기 때문에 얘는 0.4332로 같다는 겁니다. 이 답이 0.433이죠. 이렇게 풀면 되죠. 그리고 2번 볼게요. 안 넘겼습니다. 영어 관련된 문제니까 전자칠판의 특성상. 자, 장점 살려볼게요. P가 X가 60 이상입니다. 그러면 Z는 시그마 뭐죠? 여전히 10이죠. X 60이죠. 60 빼기 40. 그럼 Z는 10분의 20 이상, 즉 2 이상이죠. 얘는 이 말이죠. Z면 이걸 말한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전체가 뭡니까? 반이니까 0.5에서 이걸 빼주면 됩니다. 이건 뭡니까? 0부터 2까지 빼주면 되잖아요. 0.477이죠. 자,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0.5에서 뭐 빼면 된다? Z 0부터 2를 빼주면 된다. 이게 0.477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0.5 빼기 0.4772는 4, 9, 9, 10, 8, 2, 2, 0. 0.028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갈까요? 표준화해서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다른 건 완전 표준화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새롭게 적어볼게요. 확률에서 x가 뭘 따라가냐면 n 50과 5의 제곱을 따라갑니다. 문제에서 오른쪽 표준 정의표를 이용하여 자, 다른 저쪽 좀 다르게 줬습니다. z가 있고요. 물론 p가 z 큰 겁니다. 0부터 z까지. 이 z와 이 z는 같다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으로. 1.0, 2.0, 3.0을 이번엔 줬습니다. 그래서 0.3413. 그래서 외울 필요 없는 거죠. 문제를 주거든요. 0.4772. 아까는 똑같은 거죠. 0.4987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어떻게 미지수를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표준 정의표를 이용하여 P가 X가 K. 이게 이상이 0.0013 이걸 구해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 있죠? 정규화 Z는 시그마가 5분의 XK죠. K 빼기 50이 0.0013입니다. 어쨌든 하면요. 얘 0.0013은 아주 작은 숫자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Z라는 이게 0을 기준으로 왼쪽에 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럼 0.5가 크거든요. 뭐 아무리 몰라도 요 정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0.0013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까지는 뭘까요? 당연히 0.5에서 0.0013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빨간 게 표시되려면. 그러면 4, 9, 9, 10이죠. 7, 8, 9, 4, 0.4987 찾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해당되는 Z가 3입니다. 즉, 이게 이 경계선이 3이라는 거죠, 3. 즉, 이게 3이기 때문에 이게 3인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됩니까? 5분의 K-50은 3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문제 풀려면. 그러면 K-50은 15고요. 따라서 K의 미지수는 6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죠?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문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규표 활용입니다. 확률과 도수인을 구하는 거.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1000명의 키를 줬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Z가. 똑같이 준대죠, 선생님이. 이번 Z는 먼저 볼게요. P가, Z가 0부터 Z까지. 그래서 0.8가 1.0가 1.2가 주어져 있고요. 0.2881, 그 다음에 0.3413, 그 다음에 0.3849가 되어 있죠. 맞죠? 그랬을 때 1번 키가 170 이상 학생은 전체 몇 프로냐. 근데 문제에서 키를 줬습니다. 키가 줬는데 1000명이고요. 평균 뭘 따라가냐면 164, 평균 숫자 5를 따라간답니다. 그랬을 때 키가 170 이상 학생, 자 1번입니다. 1번 키가 170 이상 학생. 이게 전체의 몇 프로냐? 자, 또 바꿔보겠습니다. 정규화로 시그마가 5고요. 170 마이너스 164. 그러면 Z는 5분의 6, 즉 1.2 이상입니다. 1.2 보이죠? 예.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Z를 그리면 이렇게 그렸을 때 0이라 치고 1.2라 치면 이겁니다, 이거. 즉, 이 말은 1.2 이상이기 때문에 0.5에서, 그렇죠? Z가 0부터 1.2인 걸 빼줘야 돼요. 1.2가 0.3849잖아요. 그래서 0.5에서 일단 0.3849를 빼줍니다. 예, 빼주면 해볼게요. 0.5 빼기 0.3849니까 4, 9, 9, 10. 1, 5, 1, 1. 자, 0.1151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뭡니까? 전체의 몇 프로냐? 퍼센테이지니까 100을 곱하면 되죠. 좀 1로 갈까네요. 100을 두 칸 이동하면. 답은요.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뭐라 적으면 돼요? 그렇죠. 11.51%. 즉 11.51%가 이게 답입니다. 이해됐죠? 이게 1번 답이라고요. 2번 볼게요. 2번. 자, 이 표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 표는 참고하세요. 2번은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2번.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해라. 퍼센테이지 말고 이제 인원을 구해라.
자, 그러면 Px가 160 이상 170 이하랍니다. 고치겠습니다. 정규할게요. Z, 시그마. 시그마는 5였죠? 5분의 160 마이너스 164고요. 5분의 170 마이너스 164입니다. 그러면 P, Z,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8, 0.8, 6, 1.2 이거죠. 그러면 또 표준정규표를 그려보면 가운데 0이면 마이너스 0.8부터 0.8보다 조금 더 간 1.2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좌우대칭인데 저 나와 있잖아요. 이 말 이거죠. 아, 마이너스 0.8부터 0.8은 똑같은 게 뭐냐면요. 0부터 0.8이고요. 0.8 더하기 Z가 0부터 1.2를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2881 더하기 1.2는 0.3849. 자, 그럼 넘겨볼게요. 이제 저건 필요 없으니까요. 0.2881 더하기 0.3849 0, 9, 3, 1, 9, 7, 1 0.6730입니다. 근데 몇 명이 냈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몇 명인데요? 1000명이죠, 1000명. 이게 쓰나 없으나 상관없고요. 하나, 둘, 셋. 0을 3개 돌립니까? 그렇죠? 하나, 둘, 셋. 673명입니다. 이러면 됩니다. 이해됐죠? 전혀 지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정규분포의 활용에 도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은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골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이런 형태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자,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에서 2000명이 응시했습니다. 그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점, 표준편차가 75점인 정규표를 따르고요. 이때 합격자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 자, 그래서 준 거는 이번에는 표가 준 게 아니고 한 개가 단 Z가 0부터 1까지를 줬고요. 이게 0.34입니다. 자, 확률변수 X가 먼저 볼게요. 점수, 응시자의 점수는 X는 점수입니다. 점수. 점수는 평균을 뭘 따라가냐면 450점, 표준편차는 75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합격할 최저 점수를 구해라. 최저 점수를 구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 점수만 넘기면 예를 들어 까락이라 치면 까락 점수만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되겠네요. 이 점수가 알파 이상이 돼야 합격하겠죠. 합격하다 합격. 합격은 뭐다? 2000명 중에 그렇죠. 2000명 중에 320명이 합격하네요. 0한 개 날리고요. 100으로 나눠 100단위로 나눠니까 100분이니까 100분의 16 오케이 0.16이다. 0.16이다. 자, 그러면 자 표준 정규를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표준화를 만들어 볼게요. Z는 시그마가 75, X 알파, 점수 평균 452, 이 확률이 0.16이다. 그럼 보세요. 또 0.5가 작기 때문에 이상이란 건 Z가 있다 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치면요. 얘가 이상이다. 맞죠? 이게 뭡니까? 이쪽 확률이 0.16이다. 그럼 0.5에서 0.16 빼면 0.34입니다. 여기 들어갈 확률은. 자, 줬잖아요. 어디까지? 그렇죠. 1이죠, 1.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점수는 1인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빨간집 따라오면요. 75분의 알파 빼기 450. 이 부분이 뭘까 됩니까? 1 되는 겁니다. 1. 따라서 알파 빼기 450은 75. 따라서 넘어가면 알파는 525점이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됐죠? 이게 최저 점수죠.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실수하시냐면 이거 1을 이용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1 이용 못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맞죠? 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들 꼭 모의고사 나오고요. 수능도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아주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배우냐면 이항분포 앞에 배웠던 거 있죠. 그리고 방금 배운 정규분포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배워보겠습니다. 그 관계를 배워보면요 아주 획기적인 게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아주 많았고요. 오늘도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복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수학적 힘이 길러질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